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된 SBS 전 아나운서 김범수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대구미술관 전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 향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대구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 향연이 개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의 기증이라고 불렸던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 대구미술관에 기증된 21점을 소개한 특별전이었습니다. 전시가 열렸던 51일 동안 연일 예약 마감이 되면서 그야말로 기염을 토하면서 4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이인성의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이쾌대의 항구, 서동진의 자화상, 서진달의 나부입상, 그리고 문학진의 달, 여인, 의자, 변종화의 오리가 있는 풍경, 그리고 유영국의 산 시리즈, 김종영의 작품 67의 4등 이건희 컬렉션 21점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러한 21점 이외에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 작품들과 대여 작품들을 포함해서 총 40점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이때 역시 기증작품의 가치를 한층 높인 전시로 각광받고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로 다시 만나게 되는 웰컴 홈 향연은 당시의 기획 의도를 충분히 반영을 하되 특히 대구미술관에 기증된 21점의 작품을 심층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미 2021년과 2023년 두 번의 특별전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번 메타버스로 만나게 되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서동진은 당대 미술운동의 결정체였던 향토회를 이끌며 수채화의 독특한 화풍으로 대구 화단의 개성을 수립하고 대구 초기 서양 화단을 주도했습니다. 서동진은 시가지 중심의 골목 풍경이나 도시의 변화해가는 거리를 감각적인 색채와 시원스러운 필치로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특히 서동진은 많은 자화상을 남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박명조 그리고 조카의 초상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인물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작가는 서동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자화상은요. 휘문고보를 졸업한 시기에 그린 젊고 패기 있는 모습의 자화상입니다. 단정한 차림에 격식 있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는 이 자화상은 작가가 서양화 인문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에 첫 발을 내딛는 듯한 다부진 표정이 얼굴에 또 작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쾌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대인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 활동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주제와 정서를 담아낸 예술가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회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향토적인 주제나 민족의 기상을 형상화한 서사적 회화를 추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복식을 소재로 하거나 동양화의 색채와 선묘의 특징을 살린 묘사법을 구사하는 등 화법의 독자적인 해석과 향토색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많은 관심을 둔 화가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 항구는 월북 후에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대부분 소박한 일상을 주제로 그린 일련의 작품 중 하나인데요.
리얼리즘을 꽃피웠던 그림과 달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감이 어우러진 붓터치로 황혼에 물든 하늘 아래 줄지어 정박해 있는 배들의 풍경을 표현을 했고, 이는 매우 고요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오롯이 풍경 그 자체로 전해지는 고전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진달. 서진달은 작품의 주제만 대담하게 강조한 독자적인 누드 작품 세계를 확립했습니다. 과감한 여백으로 처리한 부분과 섬세하고 율동적인 여체의 선 표현, 그리고 화면 전면에 부각한 구성부터 다소 거칠지만 힘찬 터치와 색의 강렬한 대비,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선명한 색채로 마치 거친 면으로 큼직하게 조각하듯 묘사한 명암, 유화의 무게감으로 누른 묵직한 톤의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후한 입체감 등이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세부 묘사는 간소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잔을 중심으로 한 인상파적인 요소를 감지할 수 있으면서 실제로 서진달은 세잔을 대세잔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세잔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왼팔을 뒤쪽 허리에 두고 정면으로 서 있는 여인을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배경과 누드는 동일 색조의 톤으로 조화를 이루지만 단순한 배경과 달리 빛의 선명한 표현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신체 전면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이인성. 이인성은 기법의 세련화와 더불어서 소재, 색채, 그리고 분위기 등의 조선 향토색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소 거칠고 대담한 묘사와 단순한 듯한 색채의 자유로운 조화는 이국적인 감성을 자아냅니다. 일본 유학 시절의 후반기부터 수채화와 유화를 함께 사용하면서 출품 작품에서 점차 향토색을 강조했다는 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고흐, 고갱 그리고 세잔 등 후기 인상주의 양식을 한국적인 정서와 색채 그리고 소재로 토착화시키려고 한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작가의 예술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석고상이 있는 정물은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천을 깔고 여인 상반신의 나체 석고상을 화면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 아래로 옥수수와 사과, 포도 그리고 마늘 등이 가로로 줄지어 배치되듯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수직 구도의 안정감과 원색의 강렬한 색채 등 의도적으로 남긴 필치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이인성 작가의 다음 작품을 만나보실까요? 연인이던 시절 아내 김옥순을 그린 노란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이 작품은 정물과 인물화가 어우러진 비교적 단순한 구성과 형태, 패턴화된 색채 감각과 좌우 사선 방향의 속도감 있는 옷주름, 마루판, 또 벽면의 필치 등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특히 벽면의 필치는 인물의 가장자리를 따라 칠해지면서 단순한 벽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듯 인물의 상체를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황금빛 들판 위쪽에 우뚝 솟은 푸른 산, 그 사이에 서너 채의 집과 파란 하늘에 흰색 구름 등을 표현해서 조용하고 서정적인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색채와 또 필치는 조선 향토색의 정서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작품 정물입니다. 흰색 천을 덮은 테이블 위에 사과와 청포도가 자연스럽게 놓여 있지요. 그리고 화면은 시원하고 경쾌한 색과 형태, 그리고 구도 등의 조형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세잔의 화풍을 연구하고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드의 한 남성이 얼굴을 가리고 고뇌하듯 흰색 테이블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 앞쪽에 항아리가 배치되고 화면 왼쪽에 한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는 일그러진 이 얼굴의 형상은 식민지 사회에 대한 회피를 상징적인 언어로 조형화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작품 여인 초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갈색조를 띠며 다소 굵고 거친 필선으로 중년의 여인 초상을 화면 가득 담아냈습니다. 오른쪽의 이마와 뺨은 환한 빛을 받아서 밝고 선명하지만 감긴 듯한 눈과 야무지게 꾹 담은 입은 담담한 표정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장미가 있는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작품은 살짝 보이는 노란 병에 흰색 장미가 꽂혀 있습니다. 장미는 빛을 받은 듯 더욱 환하고 선명합니다. 장미 주위의 잎과 줄기는 선명한 장미와 대조적으로 마치 그림자처럼 표현을 해서 흰색 장미를 더욱 부각하고 안정된 색감과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였습니다. 변종화. 변종화는 형식적으로는 신형상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풍자와 비판, 그리고 서정적이면서도 은유적인 독창적인 회화를 구축했습니다. 작가는 1965년 전후 표현주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와 기법을 펼쳐 보입니다. 소재와 기법을 연구해서 요철의 화면 구성과 거기에 스며드는 채색법을 구축해서 독특한 조형어법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회화의 재료와 기법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는 두터운 마티에르의 자연과 전통에서 따온 모티브를 작품에 자주 드러냈으며 극도로 단순화한 형상으로 시적인 표현을 보여준 현실 비판적인 우화를 그렸습니다. 1980년대에는 서정적 풍경이라는 주제로 꽃, 새, 나무, 달, 그리고 잠자리 등 우리에게 친근한 풍경을 간결하고 소박하게 묘사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리가 있는 풍경은 간결한 구성의 화면에 유연한 곡선의 물 흐름을 느끼듯 떠 있는 오리를 묘사한 풍경입니다. 오리를 단순화한 형상은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그 속에서 소박하지만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탕 재질의 천이 화면 위로 드러나면서 자연스러운 마띠에로 효과까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변종화의 또 다른 작품 두 마리 고기입니다. 화면 속에 액자 같은 일정한 구획을 만들고 그 안에 꽃과 함께 두 마리 고기가 있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형태를 묘사했지만 마치 표정을 짓는 듯한 물고기의 표현은 동화의 이미지가 연상되면서 더욱 친숙한 느낌을
전합니다. 김종령. 김종령은 인물과 식물 그리고 산에서 조각의 모티브를 찾아 자연현상에서 구조의 원리와 공간의 미를 경험하고 조형의 기술적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형태의 단순화가 현격해지면서 자연 대상으로부터 유추된 유기적 추상과 순수 조형의 기하학적 추상을 표현했습니다. 나무와 잎사귀와 같은 식물, 사람의 얼굴과 인체 등 자연에 실제하는 대상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유려한 곡선과 기하학적인 직선을 만들어냄으로써 엄격한 형태의 구조 원리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불각의 개념, 즉 깎지 않는다는 것을 추구했고, 이는 공간의 여백을 허용하는 것으로 서예의 여백과도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작품 6.7의 4는 유기적이고 기하학적인 조각을 추구해서 자연의 본래 형태를 드러낸 작품으로서 서예의 조형성을 조각의 입체적인 조형, 특히 단순한 형태의 미니멀리즘으로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마치 한 몸을 이룬 생명체처럼 긴밀하고 활발한 형태를 만들어낸 기하학적인 조각입니다. 문학진. 문학진의 예술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서정적이고 사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서 인물이나 정물 등 구체적인 대상을 분석해서 주관적으로 해체, 변형하고 다시 조합하는 방식의 입체파 구성과 기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소녀를 모델로 한 인물화와 화병, 과일, 꽃다발 등의 소재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평온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어두운 시대 상황을 반영한 듯 검은색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물이나 기물이 놓인 식탁 등 실내 풍경을 위주로 차분한 색채감과 대상에 대한 간결한 재해석, 그리고 안정감 있는 구도를 특징으로 하는 반추상 형식의 작품 경향을 지속하였습니다. 문학진은 1950년대부터 아카데믹한 구상 중심의 국전에 추상 형식을 도입한 1세대 작가입니다. 작품 달, 여인, 의자는 희미한 존재감을 드러내듯 실루엣의 정물과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쪽 귀퉁이에 드리워진 어둠과 달빛에 의한 잔잔한 빛은 신비로우면서도 적막감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색채와 간결한 이미지로 재해석을 해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 역시 1988년 작품 달, 여인, 의자와 거의 흡사한 표현과 구성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조, 또 밝은 빛이 더욱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선명한 대상의 재현보다는 대상의 형태를 재구성해서 형상의 배치에 따른 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영국은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한국적 추상화의 일가를 이룬 작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작품은 경주 사진을 통해 공간을 압축적으로 클로즈업해서 화강암의 거친 선각과 기하학적인 구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사진은 점차 자연주의적인 추상화로 진행하는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도시, 노을, 계곡,
언덕, 그리고 바다 등의 순수한 조형 요소들로 축약되는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 무렵 작가는 초기의 절대 추상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러운 형태의 본질을 연구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전반까지 점, 선, 면,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들을 통해 실험적인 예술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산 연작들은 산이라는 자연을 화면의 구조 속에 기하학적인 대각선 구조로 거듭해서 환원시키고자 했습니다. 1974년 작품인 산은 짙은 파란 하늘 아래 높고 나지막한 산들이 넓게 솟아있는 풍경을 담은 작품입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산부터 밝은 연두색의 산까지 색채의 다양함이 마치 자연 속 산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면서 유기적이면서도 조화로움이 느껴집니다. 능선을 따라 표현된 밝은 띠는 산의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이 작품은 붉은 색조를 위주로 해서 자연의 이미지를 연속적 기하학적 형태로 묘사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비교적 넓은 부분에는 산과 같은 형상을 다양한 명도와 채색으로 칠하고 날카로운 선과 부드러운 선이 어우러진 형태의 표현은 더욱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위쪽에는 보랏빛의 어두운 하늘이 드리워져서 자연을 더욱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화면 가득 산이 겹치듯이 능선을 이루면서 옆으로 넓게 펼쳐진 모습의 그림입니다. 산봉우리는 회색빛의 암산을 드러내고 녹음 짙은 녹색으로 산 허리를 휘감고 있는 듯하면서 산 사이에 대각선으로 꺾이면서 흘러내리는 긴 물줄기는 단순한 형태의 산에서 느껴지는 역동적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다음 작품은 산의 형상을 붉은색과 녹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화면 아래의 붉은 대지에 우뚝 솟은 산과 그 너머로 커다란 초록색 산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강렬한 원색의 채색 안에는 다시 환한 빛을 받은 부분에 명도의 차이를 둬서 산의 이미지를 단순한 기하학적인 면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1974년 작품인 산을 단순화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매우 간결한 선으로 표현한 산은 더욱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화면 앞쪽에 날카롭게 솟은 산과 그 너머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펼쳐진 산은 대조적이지만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산을 관조하듯 대상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듯 합니다.